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화학 뽀개기 세 번째 챕터의 화학량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화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화학은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우리는 변화를 약속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화학 안에서는요, 이 약속된 방식이 바로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문제가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문단을 읽고 이해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긴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은 숫자로 표현하고 수식으로 만들고 함수를 이용하고 방정식도 풀고 필요하면 그 글로 되어 있는 설명을 그림이나 도형으로 그려서 풀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긴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수학적 내용을 수학에서 약속한 방식으로 먼저 바꿔서 표현하죠. 자, 그럼 어떻나요? 한글로 길게 표현된 것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고 그때부터 수학의 문제 풀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여러 화학적 문장들을 계속 접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접하냐고요? 일반화학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그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화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화학을 설명하는 한글 문장들을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식으로 적을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화학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모든 글은 화학 반응식부터 적고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화학 반응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을 맞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딱 그 두 가지만 오늘 배우는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영어로는요, chemical equation입니다. chemical equation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원자들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결합이 깨지고 새 결합이 형성되며 원자들이 재배치되는 이러한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핵화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핵화학 반응식도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핵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이 핵 반응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 안에서는요, 원자들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 반응식에서는 원자들이 없어지거나 새롭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해 두시고 오늘 배우는 화학 반응으로 들어오시면, 자, 화학 반응식 자체는요, 여러분들 케미컬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쿠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쿠에이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에서 말하는 등식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qual 표시, 등호죠. 이 등호 표시를 가지고 만들어낸 식을 의미합니다. 자, 케미컬 이쿠에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화학 반응식에서는요, 이 등호 대신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자, 이 화살표는요,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말하는 그 등식이 있죠? 뭐 3 플러스 5는 8이다 라고 할 때 이 등식, 그 등식을 나타내는 기호, 등호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학식을 완성을 하는데 화학 반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반응물을 적어요. 반응물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리액턴트입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반응물이 존재하고 이 반응물들로부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물이 나옵니다. 생성물은 영어로 프로덕트죠. 자, 이 생성물이 나올 때 우리는 이 반응을 같다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에 등호 대신 우리는 화살표를 적습니다. 자, 반응물로부터 새로운 결합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기면서 새로운 화합물이 생기는 이러한 화학 반응에 이 화살표로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 수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진짜 화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을 배우는 수업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든 화학을 설명하는 문장들을 가능하다면 무조건 화학 반응식부터 적고 시작할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적는 것이 바로 화학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적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개념들이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죠?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 원자들을 표현하고 또는 분자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이온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명명법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 명명법을 통해서 어떤 네임이 있을 때 이 네임을 통해서 다시 분자나 이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활용해서 화학의 시작점인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야 됩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영어나 한글로 된 문장들을 혼용해서 사용할 텐데요. 일단은 이 반응식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 자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하이드로젠 가스, 분명히 가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옥시전 가스 반응했고 뭘 만들었대요? 물을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영어 문장 안에 보면 물질의 상에 대해서 표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의 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페이즈,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자, 약어로 SL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죠. 자,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 물질의 상과 관련된 챕터는 1장의 5번째 영상에 있습니다.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화학 반응식에는요, 물질의 상태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 기호, 솔리드, 리퀴드, 가스 기호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생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글 속에서 상태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가급적 쓰는 것이 훨씬 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요. 하이드로젠 가스. 자, 하이드로젠 가스라고 하면 H2고요. 그대로 써볼게요. 가스니까 괄호 열고 G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옥시전 가스가 반응했대요. O2죠. 얘가 반응해서 뭘 만들었대요? 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만들어진 물이, 자, 물은 상태로는 리퀴드죠. 수증기. 이제 여러분들이 글 속에서 보다 보면 수증기라고 하면 물인데 가스 상태이고, 얼음이라고 하면 물인데 솔리드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물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액체 상태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안에 보면 어떤 게 반응물이고 어떤 게 생성물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자, 이 두 분자, 하이드로젠 가스와 옥시전 가스가 리액트,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반응물이 하이드로젠 가스고 옥시전 가스란 뜻이죠. 그리고 생성된 게 물입니다. 프로덕트가 워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화살표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은 반응했기 때문에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자,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 영어로는 밸런스의 동명사형 밸런싱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맞춘 반응식을 우리가 밸런스드 케미컬 이쿠에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이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화학 반응식을 밸런스드 케미컬 이쿠에이션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화학 반응식은 그냥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화학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는 밸런스드 케미컬 이쿠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밸런스드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균형은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화학 반응식은
제대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간단하게 적어보고요. 이제부터는 균형을 맞춥니다. 균형 맞추는 건 산수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를 맞춰가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맞추느냐는 여러분들 선택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산소가 두 개네요. 산소 원자가 두 개죠. O2니까 O2에서 산소 원자 두 개니까 여기인데 H2O에서 원자가 산소 원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2를 곱해주면 간단하게 산소 원자의 개수는 맞춰지네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수소가 몇 개 생겼죠?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가 생겼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는 수소 원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네요. 맞죠? 이게 바로 균형이 맞추어진 화학 반응식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검산을 꼭 해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의 원리인데 반응물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개수와 생성물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개수는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제 이용해서 원자의 개수를 다 분석을 해보면 반응물 속에는 원자, 수소가 총 4개가 있습니다. 맞죠? 산소는 총 2개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도 수소가 이제 물 분자 안에서 수소가 4개가 나오죠.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그리고 산소도 2개가 나오네요. 자, 어때요? 반응물의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균형이 제대로 맞췄다고 이제 확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또 하나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문제를 이제 글로 설명되어 있는 화학 반응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아이언 메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써볼게요. 아이언 메탈이니까 Fe고요. 이제 솔리드 상태의 메탈을 의미합니다. 얘가 반응을 해서 산소와 반응을 했대요. 옥시전 가스니까 O2가 반응을 해서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아이언 옥사이드 솔리드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자, 여기 명명 기억나시죠? 아이언 옥사이드 솔리드면 FeO의 형태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이언 옆에 로마 숫자 3이 붙어 있습니다. 3이 붙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아이언이 산화수가 3가란 소리죠. 3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3 플러스를 적어주면 산소는 뭐죠? 2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 2를 이쪽에 곱해주고 3을 산소 밑에 곱해주면 전하량이 다 맞아지죠? 전하량이 이제 양의 전하량과 음의 전하량이 같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언 3 옥사이드는 Fe2O3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생성물이죠. 폼 됐다고 했으니까 얘를 적으면 Fe2O3인데 솔리드라고 됐으니까 S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보면 돼요. 균형을 맞춰봅시다. Fe가 2개죠. 여기에 2를 곱하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산소가 3이네요. 산소가 3인데 여기 지금 O2입니다. 그럼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정수비로 막 바꿔줘야 됩니다. 자, 분자나 원자들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정수로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2분의 3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적 방식하고 똑같아요. 화학 반응식의 양변의 2를 동시에 곱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4FeS 플러스 3O2 가스 그 다음에 2Fe2O3 솔리드.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걸 우리가 검산을 해볼게요. 반응물에 Fe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6개가 있습니다. 맞죠? 자, 생성물 중 한번 봅시다. Fe가 총 4개가 있고 산소 원자도 6개가 있습니다. 자, 유지가 됐죠? 반응물의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유지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정리된 화학 반응식은 뭐라고요? 균형이 맞춰져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이고요. 앞으로는 균형 맞춘이란 단어를 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화학 반응식을 놓고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화학 반응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에탄올이 있네요. 리퀴드네요. O2가 있네요. 산소, 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자들이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 에탄올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코올의 한 종류이고요. 산소 기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분자고요.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죠. CO2입니다. 가스 형태의 CO2가 발생했고 물이 나왔네요. 근데 물이 수증기의 형태이네요. 가스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쭉 봐도 그 균형이 안 맞아 있습니다. 균형 맞춰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에탄올의 연소 반응이에요. 에탄올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는 그러한 연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bustion. 자,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탄소가 지금 에탄올에, 이게 이제 에틸 알코올인데 에틸 알코올입니다. 여기 띄어 있어요. 또는 에탄올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탄소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CO2에 여기 보면 탄소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CO2에다가 탄소 개수 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곱해 볼까요? 2 됐죠?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수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수소를 여기 봤더니 총 5개, 1개, 총 6개가 있죠. 6H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이쪽에 물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나오는데 지금 H2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개수가 맞춰지네요. 자, 수소는 다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탄소와 수소의 개수는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소만 남았죠? 산소를 풀어볼게요. 산소가 지금 여기에 1개가 있고 여기에 1O가 있고 여기에 2옥시전이 있죠. 즉 3옥시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몇 개가 나왔죠? 4옥시전이 나오고 여기서 3옥시전이네요. 자, 이거 더하면 7옥시전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가 3옥시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7개로 맞춰줘야 되겠죠? 7개로. 그런데 여기 지금 1개를 빼면, 자, 1개 빼고 여기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여기를 3을 곱하면 끝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 6옥시전이 되니까 에탄올에서 산소가 하나 나오고 다 더하면 7개의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벌써 풀렸는데요. 균형을 맞춘 걸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기에서 자, 여기 3, 2, 3 곱함으로 인해서 균형이 맞았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개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소가 자, 곱하기 2개. 수소가 에탄올에서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수소가 총 6개가 나오고 있고요. 산소가 1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산소가 총 6개가 나오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탄소가 2개, 산소가 4개, 여기에서 수소가 6개, 산소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쪽이 반응물 쪽 다 정리하면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총 7개입니다. 산소 여기 하나, 6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생성물 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7개입니다. 여기 있죠? 산소가 7개. 자,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같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는 다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은 균형이 잘 맞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쉽죠? 자, 비슷한 걸 한번 연습을 더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학습하게 될 텐데요. 자, 균형 맞춘 우리가 이제 그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놨을 때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응에 대한 설명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There is a combustion reaction이라고 이야기했죠. combustion reaction인데 어떤 가스? 프로페인 가스와 옥시전 가스 사이에 combustion reaction인데 여기서부터
CO2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워터가 만들어진대요. 여기 보면 완전 연소 이후에 만들어진다고 써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부터 적어야 되겠죠. 자,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면, 프로페인 가스는요, 여러분들 화학식이 C3H8입니다. 자, 가스라고 쓰면 되고, 옥시전 가스는 O2고요. 그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CO2 가스죠. 워터는 물인데 리퀴드 됐죠? 자, 이걸 그대로 더하기 화살표 더하기로 표시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지금 써봤습니다. 그런데 균형은 안 맞춰져 있죠. 자, 참고로요, 이 반응을 들여다보면 이 반응은 무엇이냐? 전형적인 연소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페인 가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천연가스라고 하는 그러한 연료로 쓰이는 물질 있죠. 그 가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가스입니다. 네, 물론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여러분들 참고로 메테인이라는 것이 천연가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성분입니다. CH4라고 하는 분자예요. 이게 이제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천연가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기체이고요. 이 안에 내추럴 가스에 프로페인 가스도 일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도시가스라고 하는 거 있죠. 도시가스가 바로 천연가스가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페인이 들어있고 뭐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LPG 가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안에도 역시 프로페인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데에도 프로페인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잠깐 그 프로페인 가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화학 반응을 이제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고 이 슬라이드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균형부터 무조건 맞출 줄 알아야 돼요. C3H8이니까 저는 여기다 3을 곱할 거예요. CO2에다가. 맞죠? 여기에서 산소가 총 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소가 여기서 지금 8개가 나오는데 여기 H2O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도 산소가 4개가 나오네요. 얘가 다 합치면 10개의 산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O2니까 O2는 왼쪽 반응물에는 O2밖에 없죠. 산소가 공급되는 곳은 O2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다 5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개수가 프로페인은 안 붙고요. 산소에 5가 붙었고 CO2에 3이 붙었고 물에 4가 붙었습니다. 개수 한번 맞춰보시죠. 탄소가 총 3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하이드로젠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이 반응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쪽 한번 검토해 볼까요? 프로덕트 쪽에 탄소가 총 3개, 수소가 8개 맞죠? 물에서 나온 수소, 그다음에 산소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자, 맞죠? 네, 개수 맞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췄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건 이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다 다시 한번 이 화학 반응식을 더 크게 한번 적어 볼게요. 적어 놓고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C3, 자, 색깔이 별로니까 노란색으로 갈게요. 네. C3H8 가스가 있고요. 플러스 5O2 가스가 있고요. 얘네들이 연소 반응을 일으켜서 3개의 CO2 가스 플러스 물 H2O 4분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거. 오늘 수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뭘까요? 반응물이 무엇이고 생성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물의 상과 페이즈와 생성물의 페이즈도 역시 같이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통해서 어떤 분자의, 정확히는 이제 리액턴트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자의 어떤 결합이 끊어지고 어떤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화학 량론적 해석,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요, 화학 반응식에 나타나 있는 이제 보이는 개수들이 있죠. 자, 개수만 한번 적어볼게요. 원래 이제 프로페인 가스 앞에는 개수가 없죠. 개수가 없지만 사실은 앞에 1이 생략된 겁니다. 산소는 5, CO2는 3, 물은 4가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어요. 1, 5, 3, 4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이 개수들은요, 물질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개수.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 화학 반응식을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해석. 자, 프로페인 분자 한 분자와 그다음에 O2 다섯 분자가 반응해서 CO2 세 분자와 물 네 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분자의 개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개수는요, 단위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또 바꿔도 돼요. 여러 단위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분자의 개수 1개, 2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는 1몰, 얘는 산소가 5몰이었던 거고, CO2는 3몰이 만들어지고, 물은 4몰이 만들어졌다고 해석해도 옳습니다. 올바른 해석이에요. 저는 이 해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몰을 이용한 해석입니다. 이 몰은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는요, 계속 뭐 할 거냐면 반응식 만들고 몰로 만들기, 이것만 연습할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화학하는 내내 계속 지속될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세 번째 해석은 뭘까요? 몰은 그대로 아보가드로의 숫자를 이용해서 더 큰 숫자의 개념이, 더 큰 개수의 단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페인 가스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산소는 5몰이니까 5 곱하기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수가 이제 5배죠. 프로페인보다 5배 많은 산소 분자가 반응을 같이 해서 CO2는 3 곱하기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만들어지고, 물은 4 곱하기 6.022 곱하기 10의 23승 분자가 만들어졌다. 개의 분자, 개의 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지우고, 결국엔 몰의 개념은 거기에다 아보가드로 숫자를 붙이면은 이제 실제적인 개수의 개념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몰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냐.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부터 해석해 봅시다. 잘못된 해석을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앞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프로페인 1g과 O2 5g이 반응해서 CO2 3g과 물 4g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 C3H8 1g, O2 5g, CO2 3g, H2O 4g 나왔다고 하면 틀렸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자, 여러모로 보시면 바로 그냥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됩니다. 자, 1g과 5g 더하면 총 6g이죠. 그런데 CO2 3g과 H2O 4g 더하면 7g입니다. 6g이 반응해서 7g이 나왔다? 틀렸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죠.
이런 식으로 그 화학 반응식에 들어있는 이 개수를 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그램으로 붙이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틀린 해석이에요. 바로 몰로 붙이는 거가 가장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가장 올바른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정정을 해볼게요. 어떤 해석이 또 다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제 몰로 해석을 해놨잖아요. 두 번째 해석에서. 자, 몰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몰 질량, 다시 말하면 분자량이 있죠. 분자량을 적용해서 해석은 가능합니다. 자, 아까 C3H8, 자, 두 번째 해석인데요. C3H8이 1몰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몰이면 C3H8의 분자량을 적용해서 분자량은 44g/몰입니다. 여기다 간단히 적어 놓으면 자, 1몰의 분자 그 양은 얼마 돼요? 프로페인의 1몰의 양은 그러면 C3H8 44. 제가 소수점은 생략할게요.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은 생략하고 그냥 44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소는요. 분자량이 32인데 32g/몰이죠. 근데 여기 5몰이니까 산소는 어떻게 돼요? O2 32 곱하기 5니까 계산을 해보면 160g 정도 됩니다. 됐죠? 그럼 CO2 3몰이라고 돼 있죠? CO2는 분자량이 CO2가 44입니다. 예, CO2가 분자량이 44예요. 따라서 3몰이니까 CO2는 132g입니다. 됐죠? 그리고 물은 분자량이 여기 있죠? 물 4몰이라고 되어 있는 분자량이 18g/몰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4를 계산해 보면 72g. 자, H2O는 72g이 나온 겁니다. 자, 이 해석은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도 검토를 해볼까요? 프로페인 44. 프로페인 44g, 산소 160g이 반응했으니까 총 반응물의 질량은 204g입니다. 리액턴트 204g이 반응을 했고요. 자, CO2 132g, 물 72g이죠. 생성물의 총 생성된 질량을 계산해 보니까 역시 프로덕트가 얼마 나왔어요? 204g 나왔습니다. 맞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을 해석하는 경우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해석은요,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이 하나의 해석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앞에 그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에 붙어 있는 개수는 그냥 몰 B다. 몰로 단위로 바꿀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개수 앞에다가 그냥 g을 붙인다. 1에다가 1g, 5g, 3g, 4g 이렇게 개수 붙이는 거 있었죠? 아, 그 단위를 그램 단위로 붙인 게 있었죠? 개수 뒤에다가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틀린 풀입니다. 자, 그래서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고요. 오늘 수업은요, 간단히 정리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 되어 있는 걸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특히 균형 맞추는 화학 반응식. 자, 균형이 맞아 있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화학량론적으로 어떠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화학 반응식에 표현된 숫자들이 있었죠? 화학 반응식 안에 있는 개수들, 얘는 그냥 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개수를 g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몰로 바꿔놓고 여기에서 각각의 그 반응식 안에 있는 분자들의 분자량을 적용해서 다시 g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든 g은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만든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실제 이제 양을 계산하는 화학량론 풀이 연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